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남는 게 있을까? 돈이나 재산 말고요. 진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 말이에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평생 한 가지 질문만 붙잡고 살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가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의 방향이었거든요. 오늘은 그가 남긴 지혜 중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재산을 생각하실 거예요. 집이나 땅이나 통장에 있는 돈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자기계발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단순히 자기계발 작가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파헤친 철학자였거든요. 25살 때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카네기가 그에게 물었어요. 성공의 비밀을 책으로 쓸 생각이 있는가?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20년 동안 무보수로 연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힐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세상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마침내 책을 완성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원제는 Think and Grow Rich였죠. 이 책은 지금까지 1억 부 넘게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자기계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매 부수가 아니에요. 힐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생각의 힘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믿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it can achieve. 이 한 문장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대부분 믿지 못할 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죠. 힐은 그 반대를 말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생각을 가다듬으라는 뜻이에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진짜로 믿게 되니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건 어렵다고 여기시지는 않으신지요? 힐은 그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늦깎이가 많았어요. 40이 넘어서 시작한 사람도 있었죠. 50이 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힐은 이것을 명확한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Definite Chief Aim이라고 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힐이 말한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유산은 뭘까요? 힐은 그 목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실패에서 배운 것도 있고요. 성공해서 알게 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였어요. 물려줄 재산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는 물려줬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정신이었어요. 힐은 그걸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무보수로 연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었지만 정신은 부유했죠.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남는 것.
힐은 끈기를 성공의 필수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끈기는 의지력과 욕망이 결합된 것이라고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과 함께해야 진짜 끈기가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끈기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평생 가정을 지켜온 것도 끈기입니다. 자녀를 키워온 것도 끈기예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것도 다 끈기였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지는 않나요? 힐은 그런 끈기야말로 위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천재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만 스스로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가능해지거든요.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좋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완해주는 사람들이요. 카네기도 그랬고 에디슨도 그랬죠.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누가 있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힐은 마스터마인드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요. 그때 특별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걷는 길과 함께 걷는 길이 같을까요? 똑같은 거리라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힘들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버틸 수 있죠. 그게 마스터마인드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나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신의 꿈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매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미래를 만들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미래도 어두워지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힐이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정신 태도예요. 영어로는 Positive Mental Attitude이라고 하죠. 줄여서 PMA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그냥 낙관주의와는 달라요. 긍정적 정신 태도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진짜 긍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긍정이란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건 맹목적인 낙관주의입니다. 힐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요. 그게 긍정적 정신 태도입니다. 힐은 이런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큰 역경을 극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신 적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PMA가 작동한 순간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힐은 자기 암시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는 autosuggestion이라고 하죠. 이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것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죠. 힐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고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유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힐이 생각한 진정한 유산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고방식은 영원하거든요.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그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요. 기쁠 때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요.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에요.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만 물려주지 않는다고요. 돈을 다루는 법을 물려준다고 했죠. 더 나아가 인생을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부의 전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불행해질까요? 돈은 있는데 그걸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힐은 자신의 책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상태라고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거라고 했죠. 반대로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위안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복 연구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와 목적의식이 더 중요하죠. 힐은 그걸 일찍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마음 상태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불안과 걱정인가요? 아니면 평온과 감사인가요? 이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힐은 변화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해진 건 오히려 말년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실패도 많이 했어요. 파산도 했고 이혼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자기 철학의 증거였어요. 끈기와 긍정적 태도로 역경을 극복했죠. 그래서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었으니까요. 힐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두려움을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고 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가 두렵죠.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돼요. 하지만 그 두려움들 대부분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힐은 두려움을 분석해 보라고 했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일어나더라도 정말 감당 못할 일인지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부분 별거 아닙니다. 이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많아지거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요. 존재 가치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힐은 말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라고요. 도망치면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면 오히려 작아지죠. 두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힐은 두려움을 극복하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물려주고 싶진 않잖아요. 차라리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게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힐은 자신의 삶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죠. 비판받아도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지금도 그의 책은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살펴볼게요. 바로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성취는 불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뜻하죠.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 걸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힐은 달리 봤습니다. 건강한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욕망의 종류입니다. 남을 해치는 욕망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욕망은 좋은 거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원하는 걸 포기하신 건가요? 길은 욕망이 사라지면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삶이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에 불과해지죠. 그게 진짜 노화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욕망을 다시 찾으라고 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든지요.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싶다든지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힐이 강조한 것 중에 결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빠르게 결정하고 천천히 바꿨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느리게 결정하고 자주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단력이 있다는 건 자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정보 없이 결정해야 할 때도 있죠. 그래도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하고 나서 수정했거든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결정을 미뤘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아마 좋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을 미루는 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에 이미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힐은 결단력을 기르려면 작은 것부터 연습하라고 했어요. 메뉴를 고를 때도 빨리 정하세요. 옷을 살 때도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큰 결정도 쉬워집니다. 이건 유산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모습. 그게 후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유부단한 모습보다 훨씬 좋은 가르침이에요. 키에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끈기와 인내를 구분했거든요. 끈기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요. 인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했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 중간 기간을 버티는 게 인내입니다. 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한다고 했어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만두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었거든요. 당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랬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게 당장은 안 보였죠. 하지만 계속 돌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훌쩍 큰 아이를 보게 되셨어요. 그게 인내의 결과입니다. 힐은 이 원리가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은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각에 에너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좋은 생각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가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반대로 나쁜 생각은 나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것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기회를 잘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보고 지나치죠. 힐은 이것을 무한한 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우주에는 큰 지혜가 있고요. 우리는 그 일부라는 거죠. 생각을 통해 그 지혜에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서요. 이건 동양 철학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통에서도 마음의 힘을 강조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요. 힐은 그걸 서양적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거려. 반대로 조급하면 뭐든 꼬이죠. 그게 마음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힐은 그 원리를 체계화한 거예요.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잘 살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무엇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요. 6개월 안에 매일 30분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겠다라고 해야 해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힐은 이 목표를 종이에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이요.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이요. 그렇게 하면 무의식에 새겨진다고 했죠.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시각화라고 부르죠. 목표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리면 뇌가 그것을 향해 작동합니다. 힐은 1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힐은 또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얻는 건 없거든요. 목표를 이루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해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편안함이 될 수도 있죠. 그 대가를 미리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있는데 대가는 치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힐은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은 성공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아무 관계나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해요. 힐은 이것을 조화로운 협력이라고 불렀죠. 한쪽만 이득을 보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인가요?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힐은 배우자 관계를 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거든요. 좋은 배우자는 당신의 꿈을 지지해 줍니다. 어려울 때 함께 버텨주죠.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여야 해요. 그게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힐은 부자가 되는 법을 썼지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도구로 봤어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요. 하지만 힐은 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고요. 세상에 기여하면 보상이 온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돈을 쫓았을 때와 가치를 쫓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만족스러웠나요? 아마 가치를 쫓았을 때일 겁니다. 그때는 돈이 적더라도 보람이 있었거든요. 힐은 노년기에 더욱 이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의미가 중요해지거든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핵심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치관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기여하는 삶이 의미 있다는 것, 이런 가치관이 진짜 유산이에요. 힐은 자신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눌 때 커진다고요. 가진 것을 움켜쥐면 오히려 줄어들죠. 하지만 나누면 불어납니다. 이건 돈만이 아니라 지혜에도 해당됩니다. 당신이 살면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세요. 자녀에게요. 손주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그게 당신의 유산이 됩니다. 책을 쓸 필요도 없어요.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힐은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줄어들죠. 그러면 더 많은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가 고마울 수 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고마울 수 있죠. 그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힐은 감사가 두려움을 없앤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공존할 수 없거든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후회의 생각인가요? 걱정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희망의 생각인가요? 그 생각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결정할 거예요. 힐은 80이 넘어서도 활동했습니다. 강연을 다니고 글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거든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갑니다. 힐은 그걸 증명했어요.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건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잊혀진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남긴 영향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준 사랑이요. 손주에게 해준 이야기가요. 그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유산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릴게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성공도 돈도 다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힐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미래의 걱정도 잠시 접어두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힐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실패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게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알게 된 걸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돼요. 불공평한 거거든요.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힐이 평생 전한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가장 값진 유산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세요. 그게 힐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생각해보면 힐도 누군가에게서 이걸 배웠을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지혜를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슬의 일부예요. 당신이 받은 것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서요. 스승에게서요. 삶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에게서요. 그걸 다시 전해주는 게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게 삶의 의미예요. 힐은 마지막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르치고 나눴어요. 그게 그의 행복이었거든요. 당신도 그런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두실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우실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힐은 그 선택의 힘을 믿었어요.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힐의 철학은 결국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을 강조했어요.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떼라고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질이 양보다 중요하거든요.
길은 짧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허무하게 보내면 무슨 소용이에요. 반대로 하루라도 충실히 살면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셨나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부터 충실히 사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힐은 항상 지금을 강조했거든요. 그가 남긴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생각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유산을 남기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죠. 힐 자신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가 특별해진 건 선택 때문이에요.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유산을 결정합니다. 에필로그. 오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길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찾아 헤맨 진실은 결국 단순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당신이 남기실 유산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 증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은 그걸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답게 사시면 돼요.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